건더기를 걸러내고 차로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나쁜 분들은 이뇨작용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장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륨 조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 없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저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칼륨은 주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채소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칼륨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먼저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물을 따라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서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데치면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소로 요리를 하시면 칼륨 함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은 껍질을 까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바나나, 멜론,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은 칼륨이 매우 높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선택하시되 역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변 거품이 계속되고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에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장을 망치고 있을 수 있는 음식과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과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은 신장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단 음식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설탕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데 이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들을 지나가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난 혈관에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신장은 이 작은 혈관들을 통해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혈관이 망가지면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신장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커피입니다. 달콤한 믹스커피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서너 잔만 마셔도 설탕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블랙커피로 드시거나 우유만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도 설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짠맛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많이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혈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높으면 다시 신장이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물 음식, 찌개, 라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김치나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에 소금이 아주 많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간장이나 소금을 추가로 뿌리는 습관을 없애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주스로 갈아서 많이 마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칼륨도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면 섬유질은 대부분 걸러지고 당분과 칼륨만 농축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과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칼륨의 양도 갑자기 많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스를 만들 때는 과일을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과일의 양이 많아집니다. 사과 한 개는 그냥 먹기 버겁지만 주스로 만들면 사과 서너 개가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니 과일은 반드시 그대로 드시되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고기를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요산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쌓이면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생기는 타거나 그을린 부분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신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고 구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술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량을 늘립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될 수 있고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에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더욱 해롭습니다. 알코올은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성 물질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신장에 2중 3중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술을 완전히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양제와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시는데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과도하게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어서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칼슘은 신장으로 가서 걸러지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이 신장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반복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칼슘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권장량 이상을 드시면 과도한 칼슘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 칼슘은 하루 500에서 6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0mg 이상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이 옥살산 칼슘 결석입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오래 드시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C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보충제로 드시더라도 하루 500m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크레아틴 보충제입니다. 크레아틴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많이 드십니다. 크레아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크레아틴이 몸에서 사용되고 나면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크레아티닌은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크레아틴을 많이 먹으면 크레아티닌도 많이 생겨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 기능을 검사할 때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를 재는데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으면 이 수치가 올라가서 신장이 나쁜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적정량을 드셔도 괜찮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신장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신장처럼 혈액이 많이 흐르는 장기에서는 철분이 쌓이면 산화 손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철분 보충제는 정말 빈혈이 있거나 철분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드셔야 합니다. 그냥 예방 목적으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철분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시금치, 콩 같은 음식에 철분이 풍부하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확인하고 실천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병에 물을 내리기 전에 3초만 소변을 관찰하세요. 거품이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고 거품이 거의 없거나 금방 사라집니다. 만약 거품이 오래 남거나 소변 색이 붉거나 갈색이거나 뿌옇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혈뇨, 당뇨 등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심장에서 걸러지는 노폐물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심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60 미만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싱겁게 그리고 덜 달게 드세요. 소금과 설탕은 신장을 공격하는 적입니다. 음식에 간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고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적게 드세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도 줄이시고 라면이나 가공식품도 피하세요. 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로 바꾸시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드세요. 디저트나 과자도 줄이시고 과일은 주스가 아닌 그대로 소량만 드세요. 처음에는 입맛이 싱겁고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를 바꾸세요. 오늘 말씀드린 신장에 좋은 음식들로 아침 식단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에 데친 아스파라거스와 콩나물 무침, 두부 한 모, 그리고 들기름을 한 스푼 뿌려서 드세요. 여기에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채소를 데칠 때는 꼭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데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시려면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흰살 고기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환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56세 김 선생님이라는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고 면역력을 위해 비타민C도 하루 2000mg씩 드셨습니다. 또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바나나, 오렌지,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마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허리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영양제를 먹고 과일 주스를 마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장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영양제를 중단하고 식단을 바꾸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최소량만 먹고 비타민 C도 끊었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마시고 채소는 데쳐서 먹었습니다. 소금과 설탕도 철저히 줄였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결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발견한 소변의 거품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으로 탁해진 소변을 맑게 바꾸고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소변을 확인하시고 신장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신장을 망치는 음식과 영양제를 피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